네, 가구 공룡이라 불리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이케아. 이케아가 이제 조만간 국내 시장의 매장의 문을 열립니다. 이 광명 1호점이 개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다음 달이죠. 자, 그런데 개장을 하기 직전부터 벌써부터 이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굉장히 좋지 못한 조짐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케아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매장은 다 만들어졌고 완성이 됐고 뭐 상품 진열도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한 달여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내부 매장 진열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 공사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케아는 그 매장을 열기 전에 네.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내부 아니면 그 진열 상태,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 네. 이례적으로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좀 매장의 일부를 보여주고 좀 사태 수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어제 저도 다녀왔지만 네. 가서 일부만, 극히 일부, 그러니까 매장 전체에 따지고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만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도 그 최보영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그 화면상에 나타났던 부분이 극히 일부였던 거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달이나 매장의 오픈 시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케아가 왜 이렇게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케아가 워낙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곳 저곳에서 불만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개장이 임박해 오면서 뭐 홈페이지에 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판매 가격을 공개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집중적으로 좀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이케아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이제 사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건데요. 어제 이런 문제를 좀 해명하는 자리도 갖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논란거리가 많다 보니 그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었고 또 이케아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우선은 간단하게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이자 한국 1호점이 되는 이케아 매장입니다. 외부는 그럴싸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닐에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엉성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이케아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덜 된 매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세계 지도를 판매하고 일부 제품의 한국 판매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우선 일본의 표기와 관련해 거듭 사과하고 스웨덴 본사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apologize for the issue we have created to name the Eastern Sea only Sea of Japan. So we are aware of the seriousness and again apologize for the situation we have created. 다만 일본의 표기 지도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제품 회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보다 싸게 판매될 제품들의 예를 들며 한국만 비싸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I mean, the very key focus is that we want to be lowest price in every home furnishing category that we offer in the market. So we're looking into the market and how can we price to the market. 하지만 일본보다 110만 원 이상 비싼 쇼파 등 논란이 된 제품들의 가격 책정 배경에 대해서는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2만 9천 원에 달하는 기본 배송비와 4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더하면 한샘이나 리바트 등 기존 국내 업체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숱한 논란 속에 이케아는 다음 달 18일 공식 개장합니다. 커지는 소비자 공분을 잠재우고 축배를 터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네, 어제 그 이케아 매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네네네. 기자로서의 그 느낌이 좀 궁금했어요. 이케아 매장 딱 가보시는 순간 느낌이 어땠습니까? 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느낌을 이제 제가 뭐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은 매장 규모 자체가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인데 네. 국내 대형마트들 두세 개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 크기고요. 그 정도구나. 또 이게 이케아 광명점이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이케아 매장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내부에 채워지는 상품 수도 무려 8천여 개에 달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일단은 규모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개장 이후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일단은 좀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가서 구경해 볼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채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요. 가장 네네. 큰 규모의 이케아 매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제 인근에 있는 뭐 가구점들이라든지 그리고 상점들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인근 광명시가 네. 그 인근의 중소 가구 거리로도 또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중소 가구 상점들이 많이 몰려 네. 있는데 벌써부터 뭐 10집 가운데 3집은 문을 닫았다 이런 하소연들이 이런 성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소 가구점들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해서 그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네. 세계적인 대기업이 물량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 만큼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한샘이나 리바트, 에이스 침대 같은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 역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케아가 워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품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뒤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케아는 소파 한 가지 품목만 봐도 2만 원대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제품 수만 100여 가지에 달합니다.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국내 기존 대기업 가구 업체들의 네. 그 한정적인 디자인이나 비싼 가격에 불만을 품었던 소비자들이 대규모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가구 업체들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왔던 게 아니고 뭐 좀 이 부분에 거품을 제거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소비자들의 그런 뭐 원하는 마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국내 가구 업체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혹은 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정책을 세운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네. 가격적인 측면도 조금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나 또 그 이케아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저렴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막상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이케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품 몇 가지 가구 가운데 실제로는 다른 국가의 가구 동일 품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국가의 가구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그런 가구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조립식 가구를 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강점입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 이 배송이나 설치 서비스는 모두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배송료가 기본 29,000원부터고 설치비가 기본 4만 원부터인데 보통 가구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에 이런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배송비와 설치비를 더하게 되면 이케아의 판매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는 계산도 일부에선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선택권을 예.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배송과 조립을
혼자 직접 할 수 있으면 저렴한 그렇죠. 가격에 우리 물건을 사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네. 산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케아 측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광명점을 찾아와서 아. 직접 구매해가는 것이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만약에 배송비와 설치비를 합쳤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예를 들어서 그 한샘에서 판매하는 네. 한 책장을 보면 이 가격이 85,000원인데요. 여기엔 이제 배송비와 설치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케아에서 가장 비슷한 제품을 뽑아봤더니 7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배송비와 설치비를 더한다면 148,9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소파나 침대 같은 경우는 소파나 침대 같이 좀 대형 가구들을 좀 비교해 보면 네. 품질적인 면을 같은 비교 선상에서 놓게 되면 이케아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렇겠네요. 이 경우는 또 소파나 침대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기본 5만 원부터입니다. 때문에 이 배송과 설치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비교를 한 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국내 가구 업체와 그리고 이케아의 비슷한 모양의 그 책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 우리나라는 85,000원. 근데 이케아는 오히려 배송비, 설치비 합쳐보니까 15만 원까지 비싸졌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송비라든지 설치비를 가격에 다 포함을 시키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케아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케아라고 한다면은 싸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케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고가 판매 정책을 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는 전 세계 42개국에 네. 매장 수만 34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품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유독 다른 나라보다 한국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면요. 한 소파인데요. 네. 이 소파는 한국에서 299만 원에 가격 책정이 됐습니다. 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봤더니 판매 가격이 우리 돈으로 189만 원. 그러니까 한국보다 110만 원이나 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느니 비행기 값이나 관세를 내더라도 일본 한번 다녀와서 직접 사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또 TV 장식장 같은 가격도 한번 봤더니 미국보다 17만 원이나 비쌌고요. 한국 가격이.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보다도 30%가량 비싼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약간 이케아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웨덴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인터넷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얼마나 잘하는데 저런 거 하나 발견 못할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합리적인 개인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이케아도 좀 자각을 하고 가격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계속 그 처음 입점을 하게 되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자꾸 우리나라에서만 고가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좀 봉으로 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소비자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좀 단단히 벼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렇게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게 이번에 이케아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스타벅스 역시 국내 커피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2배 비싸고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6번째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논란이 컸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준다면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절차를 주지 않거든요. 때문에 이런 불편을 주는 점들, 또 미국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지만 한국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 대표적으로 리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케아가 비슷한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다 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대형 실수까지 저지르면서 그 소비자들을 제대로 좀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케아를 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불매 운동을 하자든지 네. 아니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이케아가 상당히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입점 전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가격 정책은 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장에서 네.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가격 정책이 이케아 글로벌 본사 방침으로 1년에 한 번, 매년 2월에 나라별 환율이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 가격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입니다. 한국 네. 대표인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네. 이케아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 스웨덴이나 나라 곳곳에 숲을 전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원재료 인상이나 뭐 이런 부담이 없어서 네. 앞으로 한국 가격은 내려갈 일만 있지 절대로 올라갈 일은 없다라고 사실은 확정적으로 못 박아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초기에는 좀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수록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제 들여올 수 있는 공급량이 이제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더 다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혹은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안 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겠죠. 네, 일단은 뭐 급한 불 끄려는 그 심산으로 가격을 네. 높일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을 수도 있기는 네, 한데요. 그렇죠. 예. 네, 뭐 일단 뭐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이케아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의 가격을 다 비교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도 좀 재빠른 좀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으로 가격 정책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마다 가격 정책을 조절한다고 하니까 내년 2월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슈엔에서 이어집니다.